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75% 자석축 스플릿 게이밍 키보드 ROG 팔카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이밍 스플릿이라니 굉장히 신선한데요. 먼저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키보드가 팜레스트랑 붙어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키보드 합판에 있는 요 고무 쪼가리들을 이렇게 빼내준 다음에 여기다가 팜레스트를 이렇게 결합시켜주고 패키지에 있는 요 나사 3개와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세 군데 조이니까 고정이 됐고요. 보시면 요 고무 범폰 안쪽에도 나사를 조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범폰 형태의 볼트를 이용해 가지고 경사를 이렇게 조여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저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팜레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해 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여기에 경사 조절 범폰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플릿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사가 산처럼 올라가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세팅을 할 때 다리를 세운다거나 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제품은 딱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언박싱을 하다가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렸는데 이 손목을 올리는 팜레스트 재질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물렁물렁한 고무 재질인데 어느 정도 단단함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용성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나무 팜레스트를 쓴단 말이에요. 이 손목 받침대가 어느 정도 단단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오히려 손목이 덜 아프거든요. 그 외 구성품은 이런 USB 변환 젠더라던가 컨트롤 키캡, 이쪽 키 갈아서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캡 뽑을 때 쓰는 키캡 풀러가 있고요. 끝부분에 십자 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키캡을 끼워놔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의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ROG 팔카타는 2.4G 무선, 블루투스 무선에 유선 연결도 가능한데요. 가장 긴 케이블은 충전하거나 유선 연결할 때 쓰고 요 짧은 두 케이블은 이 키보드와 이 키보드를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사용해 주는 겁니다. 아까 시험 삼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키보드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얘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케이블은 이 정도 길이 차이가 나는데 짧은 케이블은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합쳐놨을 때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긴 케이블은 이렇게 벌려 놓을 수도 있고 뭐 합쳐도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정도고요. 키캡의 표면은 매끄럽지만 살짝의 거친 느낌이 있는 PBT 재질의 키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 각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켰을 때 LED는 영문 각인에서만 통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중사출 샤인스루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상판이 보강판이 되는 B키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 교체도 가능하네요. 스위치는 윤활 처리가 된 자석축으로 입력 키압은 가볍지만 바닥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렇지만 짧은 스프링을 채택해서 일률적인 쫄깃함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상부 스템과 하부가 이렇게 나눠지는 특이한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윤활 처리는 사이드 부분과 자석 부분에 좀 더 많이 발라져 있네요. 그리고 자석이 이쪽에 있는 구조예요. 색다른 구조로 제작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키감을 내어줄까요? 내부에는 실리콘과 포럼폼으로 채워져 있고 홀 이펙트 효과에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단한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무선 연결을 위해 필요한 USB 리시버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 있는 키보드에는 이렇게 USB 포트와 링크 포트, 무선 모드 변환 토글 스위치와 래피드 트리거 온 오프 스위치도 달려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휠을 굴려서 볼륨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클릭을 해서 뮤트 온 오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드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이 떴을 때는 이 LED 밝기를 이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다시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가 정말 좀 여러가지 설명할 게 좀 많았어요. 아직도 더 설명할 게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타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내줄지 바로 타이핑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품을 타이핑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볍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쫄깃한 키압을 느낄 수 있었고, 꽉 차게 옹골진 맛깔나는 타건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시원하고 경쾌하며 날리지 않는 타건감이 나와주었습니다. 이게 몇몇 키에는 잡소리가 좀 섞여서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깔끔한 타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스테빌라이저 튜닝 상태는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잡혔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G 팔카타는 이런 식으로 합쳐서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일반적인 75% 배열 그대로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은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 이런 부품을 이용해서 경사나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점도 다른 키보드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 그리고 FPS 게임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빼주면은 얘는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치워주고요. 이 상태로는 정말 마우스패드 엄청 큰 거 깔아놓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저감도 유저인 경우에는 진짜 편해집니다. 확실히 진짜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스플릿 상태에서 우리가 영어 스펠링 BALL 보를 쓰면은 전혀 이상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글로 우유를 치면은 우리가 원래 B를 쓸 때는 왼손으로 쓰지만 U를 쓸 때는 오른손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키보드들을 보면은 이 B키가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국인들만 쓰라고 나온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된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제품만 마음에 든다면은 충분히 적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요 ROG 시리즈는 게임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예, 사실 요거는 반 장난이었고요. 이 제품 진짜 이렇게 저렇게 다 써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진짜 좀 독보적이긴 해요.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거기다가 래피드 트리거가 되는 자석축 키보드예요. 근데 8K 무선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요런 저런 기능까지, 정말 이 제품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팜레스트 일체형이라는 부분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부터는 게이밍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설명드렸다시피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데 존 모드라는 굉장히 신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뭔가 모드 이름이 굉장히 멋지죠. 쿠로코의 농구라는 만화에서 존 모드에 들어가면 캐릭터의 능력이 대폭 향상되는데 게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존 모드에 들어가려면은 펑션 키와 요 1번 키 바로 옆에 있는 요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LED가 꺼지면서 존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자, 지금은 웹 소프트웨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모드 설정에서 구간 모드, 요게 존 모드인데 요거 편집을 누르면은 이거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8K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이시죠? 딱 요 몇 개의 키만 8K 폴링 레이트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FPS에 필요한 키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쉬프트 있잖아요. 요거는 오버워치 할 때 필요하잖아요. 이건 클릭을 해가지고 8K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도 존 모드에 진입을 했을 때 8K 폴링 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적용 눌러줄게요. 존 모드에 들어간 키들을 제외한 나머지 키들 있잖아요. 그 키들은 250Hz 폴링 레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뭔가 이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키들의 폴링 레이트를 대폭 끌어올려주는, 향상시켜주는 좀 뭔가 로망 있는 모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ROG 팔카타는 자석축 키보드입니다. 자석축 키보드는 스위치의 이동 거리를 실시간으로 스캔 가능하고 키를 입력하는 지점과 떼어지는 지점을 자유자재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키보드보다 물리적으로 보다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하고 또 보다 더 빠른 입력 취소가 가능해서 움직임을 멈춰서 사격을 해야 탄이 퍼지지 않는 발로란트 게임을 할 때와 빠른 연속 키 입력이 중요한 리듬 게임을 할 때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게 자석축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웹 소프트웨어인 기어링크에서 여러가지 키보드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이 키 메뉴에서는 간단한 키 매핑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 외에 고급 기능인 하나의
하나의 키에 4개의 키 입력을 넣어줄 수 있는 DKS 기능, 키를 길게 누르고 있을 때와 짧게 누를 때 다른 입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모드 탭 기능, 그리고 연속 키 입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보통은 토글 키로 불리는 트리거 전환 기능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트리거 메뉴에서는요, 기본적인 작동점, 요거 액추에이션 포인트죠. 거기다 보통은 없거든요. 이건 상단 데드존, 하단 데드존까지 세세하게 세팅해 줄 수 있네요. 이 데드존은 불안정한 키 입력 범위를 줄여서 키 오차를 없애주는 세팅인데, 라이트 유저분들이라면 이 세팅 그대로 바꾸지 않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래피드 트리거 모드입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 모드는 작동점과 하단 데드존 사이에서 키를 완전히 누르거나 떼지 않아도 풀기 값의 거리만큼 스위치 스템이 이동하면 키가 풀리고, 다시 누르개 값의 거리만큼 스템이 이동하면은 키가 눌러지는 그런 거리 값을 세팅하는 곳입니다. 발로란트 할 때 키가 빠르게 릴리즈, 그러니까 해제죠. 프로그램에서는 풀기고요. 그게 되어야 캐릭터가 멈추고, 캐릭터가 멈춰야 탐퍼짐 없는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데, 래피드 트리거 풀기 값을 이렇게 잡고 낮춰주면은 그만큼 일반 스위치보다 훨씬 빠르게 키 입력 해제가 가능해서 빠른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속도 탭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A키와 D키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A키를 누른 상태에서 D키를 누르면 D키가 활성화되고, 다시 D키를 떼면은 누르고 있던 A키가 활성화돼서 A키와 D키 사이의 공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런 무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멀티 휠 세팅에서는 특이하게 래피드 트리거 감도와 액추에이션 포인트, 키 입력 지점인 작동점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네요. 사용자 지정 커스텀도 가능하니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눌러서 래피드 트리거 값을 바꾸는 걸로 놓고 휠을 굴리면은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뀝니다.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휠을 돌려주면은 이렇게 작동점이 바로 바뀝니다. 그 외에는 조명이나 절전 모드 세팅이 가능하고, 절전 모드는 완전히 사용 안함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설정에서는요, 구간 모드인 존 모드 세팅, 요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요, 일반 모드 세팅이 가능한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일반 모드도 8K 폴링 레이트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였네요. 이 존 모드가 홀 센서 성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면서 LED 차단 플러스 전체 폴링 레이트 리소스를 최대한 집중시켜 특정 키에만 8K 폴링 레이트로 반응하게 하는 모드였네요. 물론 다른 키에도 존 모드 세팅을 넣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오래 사용 안 했을 때는 잠자기 모드 U 상태로 되는데, 이때는 250Hz의 폴링 레이트로 작동이 됩니다. 이건 잠자기 모드에서 키를 하나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바로 작동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키보드를 한번 눌러서 깨워준 다음에 그 이후부터 키 입력이 되는 거, 이게 실제 사용할 때 좀 은근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을 했네요. 지금은 존 모드를 킨 상태고요. 래피드 트리거 값이나 작동 지점은 최고 수치, 그러니까 가장 짧게 놨습니다. 작동점이 데드존보다 위에 있는 상태예요. 자, 게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만세 브레이킹을 하고 있어요. 자, 벽쏘기 가보겠습니다. 발로란트 할 때는 요 속도 탭 기능은 꺼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만세 브레이킹 말고 D를 누르다가 같이 누르는 톡 브레이킹도 같이 쓰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거 무선으로 써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에이수스 ROG 8카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키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제품의 컨셉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궁극의 슈퍼 하이브리드 키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제품을 기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걸 에이수스 ROG가 해냈네요. 굉장히 인상 깊은 제품이었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